이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숫자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성록에는 경상도 유생 이휘병 등 1432명이 상소를 올렸다고 기록돼 있다. 제작진은 이휘병 만인소의 서명 부분을 바탕으로 10,000명이 넘는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그들의 신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간혹 생원, 진사가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글자는 유학, 즉 벼슬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제작진 조사 결과 만인소에 참여한 인원은 일성록 기록과 달리 총 10,094명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98.5%가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들이었다. 17세기에 서원이라든지 향교 이런 데가 형성되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공론을 결집시키고 그 공론을 모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이제 결국은 18세기에 가서는 단순한 그 서원 향교뿐만 아니라 이제 문중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제야의 그 향촌 사회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 사회가 단순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식인 사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지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시대 벼슬을 하지 않는 영남의 선비들이 올린 길이 100m의 만인소. 그것은 단일 문서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의 상소였다. 다른 여상소와는 규모나 형식 면에서 확연히 달랐던 만인소. 그 파급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처음 등장한 이 만인소는 총 7차례 쓰여졌는데요. 그 가운데 현존하는 만인소는 앞서 보신 이휘병을 소수로 했던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와 또 고종 21년 맨 마지막에 쓰여졌던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휘병 만인소에 대한 철종의 반응은 되돌려주라는 간단한 지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돌려진 만인소는 애초에 솥장을 제작했던 도산서원에 보관돼서 지금까지 남겨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휘병 만인소가 되돌려진 것은 당시에 금기 중에 금기였던 사도세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60년 전 이미 사도세자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 첫 번째 만인소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이곳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신적인 곳이다. 사대부를 비꼬기도 하고 신분사회의 억눌림을 풀어왔던 하회마을의 가면극. 내가 이래도 사대부에 가서 있어. 사대부 아니면 끝까지 사대부가 줘. 여보게 양반, 나는 팔대부에 가서 있어. 팔대부. 유교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 오히려 하회마을에서는 민중문화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꽃을 피웠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조선시대 첫 번째 만인소가 탄생했다. 당연히 알던 곳인가요? 예, 여기가 병산서원의 대표적인 건물이고 바로 입교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회합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곳이 이 입교당입니다. 서해 류성룡을 모시고 있는 병산서원. 첫 번째 만인소가 논의된 역사적 공간이다. 1792년도에는 어느 서원으로부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자 하는
통문을 받은 뒤에 당회를 개최해서 그 30여 개 문중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는 안동권씨라든지 안동김씨, 붕산김씨 이렇게 등등 한 30여 개 사림들이 이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그 통문을 내놓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들 돌아가서 각 그 집안에 통첩을 하고 거기에서 뜻을 같이 협심했던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 30개 문중이 모여 회합을 마친 후 각 문중과 서원으로 보낸 통문의 안건은 함께 만인소를 올릴 인원을 모집하자는 것이었다. 이들의 의지는 통문을 통해 영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당시 이른바 양반 사족 또는 사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시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무로 여기고 있었고, 때문에 만인소와 같은 그런 정치적 사안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인소 형태로 표출을 합니다. 벼슬없는 지방 선비들이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소였다. 특히 만인소는 개인 상소와 달리 대단히 복잡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첫 번째 만인소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천희록은 만인소에 가담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천혜록은 정조 16년 이후가 소수였던 영남 만인소의 처음 발단부터 정교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히 이 천혜록 안에 있는 임작소청일록을 쓴 사람은 당시 소행에 참가했던 유태조로 보여집니다. 16일 오후에 병산서원의 노비로부터 백부의 편지를 받고 당시 유성한의 사건과 상소를 위한 모험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정조 16년 이윤 4월 16일 나니 사찰님인가요? 청년 선비 류태조에게 병산서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된다. 그 편지엔 첫 번째 만인소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유성환이 흉측한 상소를 올렸다. 네, 유태조는 평산유씨 출신인데 당시 안동지방에 총망받는 청년유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태조는 삼계서원에서 만인소 소회가 처음 열렸을 때 상소문을 필사하는 사소의 직임을 처음 맡게 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상소가 조직될 때 이 상소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일기유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소에 참여하는 유생들의 명단을 필사하는 사소록의 직임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영남 만인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풍산 유씨의 시종마을인 허회마을에 위치한 류태주의 집 화경당 고택. 이 건물이 그 새로 지었다는 그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초가였는데요. 기둥이 썩고 보가 상해가지고 퇴락해서 제7대조 이자 자체 어르신께서 지금의 제목으로 새로 중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의 가장이 쓰시던 사랑채지요. 화경당은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임금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류태조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이곳